취준생들이 내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6번째 시간이에요. 6번째 질문은요. 자, 취미나 특기를 작성할 때 직무와 꼭 관련 있게 적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냥 솔직히 작성하시라고. 솔직히 작성하면 됩니다. 라고 끝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조금 이렇게 바꿔봐야 할 것 같아요. 취미나 특기를 물어보는 채용 담당자의 저의,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속마음은 뭘까요? 제가 앞선 강의들을 소개한 두 가지 관점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채용 담당자는 이 질문을 도대체 하드 스킬을 체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일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프트 스킬을 체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일지,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소프트 스킬을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 대부분 이제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전문성, 지식과 기술 이런 키워드들이 언급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소프트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취미나 특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하드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취미나 특기를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이제 채용 담당자들이 왜, 굳이 기업들이 왜 이 질문을 자기소개서에 반영을 하냐면요. 보통은 면접을 위해서, 채용 담당자들도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취미나 특기를 기재해 달라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력서에도 기재하는 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취미나 특기를 물어보는 경우는 면접을 위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좀 오늘 이야기는 면접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뜬금없는 질문인데, 관련 없어 보이는 질문인데, 여러분들 취미나 특기, 그리고 혹은 면접에서 이제 왜 거의 모든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자마자 1분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냥 다른 기업들이 전부 다 물어보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 그냥 취미나 특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일단,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가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뭐 1분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등, 취미나 특기를 작성해달라는 등, 말씀해달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긴장을 풀어보라는 의도가 조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인 셈이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를 이제 심리학 용어로 하면 이제 라포, 이제 프랑스 말인데 라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심리학에서 특히 상담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인데, 이걸 이제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라포를 형성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대, 유대감 이런 걸 형성함으로써 감정 교류를 더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제 교육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도 물론 기업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면접관들도 이제 교육을 받을 때 면접관과 지원자의 어떤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많이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나 좀 지원자님들께서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편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면접관의 역량 자체도 지원자들과 얼마나 어떻게 라포를 형성하는지 이런 요소에 의해서 측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라포를 잘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면접관의 역량도 평가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면접이라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적인 자리라서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면접관들도 긴장이 돼요. 사실 지원자님들뿐만 아니라 지원자님들이 더 이제 긴장이 되시겠지만 면접관도 지원자님도 긴장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원자님께서 자신 있는 주제로 좀 긴장을 풀어보라 라는 관점에서 이제 1분 자기소개나 취미나 특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미나 특기를 작성할 때 직무와 관련 있게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취미나 특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면접관이 여러분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면접관과 이런 유대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취미나 특기를 얘기를 하실 때 직무와 꼭 관련 있게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합격률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해요. 예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지원자를 이제 채용을 하고 싶으세요? 일반적인 취준생과 사람 냄새 나는 취준생,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직무와 억지로 막 관련 있게 말씀하시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 취미는 자기계발 및 경영서적을 탐독하는 것이며 업무 관련 논문과 정부기관에서 출간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트렌드를 예의주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만약 제가 면접관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축과 같이 말하는 친구를 저는 만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정말 노잼이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뭔가 다운한 친구일 것 같다. 같이 밥 먹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휴식을 할 때도 일을 하도록 만드는 친구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뭔가 함께 즐겁게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사회생활을 막 이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회사는 그냥 일만 하면 되지 뭐 노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만 따박따박 하고서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우측과 같이 이런 나의 취미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회사원들이 정말 일을 하는 내내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기계처럼 일을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팀워크는 서로 업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어떤 가치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스타일인지, 그리고 서로 공감대 유대감을 갖고 그런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팀워크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하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서로 직원들끼리 동아리 활동하게끔 만드는 것도 이런 관점이 반영된 거라 볼 수도 있거든요. 회사라는 곳이 일을 하는 내내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딱딱하게 기계처럼 일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면접에서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측과 같이 그냥 편하게 제 취미는 뭐 점 찍어두었던 맛집을 방문하고 그곳의 요리를 흉내내서 지인들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가끔 그냥 취미는 제가 맛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라고 끝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뭔가 내가 팀워크 역량, 다른 사람들과 좀 관계를 맺는 걸 즐겨하고 소통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 저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요, 이 순댓국이죠. 제가 순댓국을 좋아하는데, 이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면 뻥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실제로 제가 입사했던 기업 면접에서 순댓국이란 주제로 약 한 5분에서 8분, 거의 한 10분가량 제 바로 위에 상사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상사의 당시 질문이 이거였어요. 취미는 아니었고 당시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저는 그냥 그 기업에 막 그렇게 크게 들어가고 싶단 마음이 당시에 없었어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야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 끝나고 나면, 업무적으로 끝나고 나면 뭐 순댓국과 소주 한 잔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상사분께서 이상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 상사분께서 갑자기 그 면접을 보는 회사 있잖아요. 우리 회사 주변에 있는 순댓국집을 아느냐? 거기가 유명한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댓국집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근데 유명한 곳인데 저는 거기 순대가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저는 클래식한 순대를 좋아해가지고 약간 당시에는 조금 개념이 없었죠. 아주 개념 없게, 하지만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가보긴 했는데 저는 약간 클래식한 순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순대는 좀 제 입맛에 맞지 않더라고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상사분께서
갑자기 이 순댓국집이 몇십 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순대가 왜 특이하며 그 특이한 순대가 왜 소주와 잘 어울리는지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면접을 잠깐만 내가 금융회사에 지원한 것 같은데 내가 순댓국집에 왔나? 유통회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결국 면접을 합격해서 당연히 일을 다녔겠죠. 이분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이분께서 뭐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셨지만 결국 나와 얼마나 비슷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 나와 얼마나 같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같이 풀 수 있고 같이 일을 하고서 같이 일을 힘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런 팀원을 뽑고 싶어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히 뇌피셜 아니냐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커리어너스는 그런 걸 정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제 행동과학,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이제 사용하는 개념을 갖고 와봤어요. 인간은 못하죠. 인간은이에요.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이거를 이제 유사성 효과, 영어로 이제 similarity effect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뭐 similarity라는 등 뭐 유사성 효과라는 등 이렇게 딱딱한 말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마 나와 유사한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갖고 올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어떤 모임을 참가했는데 모임에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의 MBTI가 나와 똑같아. 뭐 인프피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인프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은연중에 막 그 사람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그 사람의 행동을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뇌는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감성적인 뇌는 이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친밀감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유사성 효과는 MBTI만 국한되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나와 얼굴이 완전히 다르게 생긴 서양인들이나 중동인들보다는 아마 나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동양인들 혹은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의 길을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런데 만약 그 한국 사람이 나와 동년배에다가 나와 고향도 같아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에 끊임없이 막 박수를 보내면서 상대방과 나와 이제 막 동일시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뇌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별자리나 생일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처음 본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이미 심리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이걸 유사성 효과라고 부르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논문을 갖고 왔어요. 로런 리베라라는 이제 사회학자분께서 진행한 이제 연구인데요. 이분께서 진행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정말 논리적이고 지적이면서 합리성으로 상징되는 로펌, 투자은행, 컨설팅 펌과 같은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 중 약 74%가 최근 채용한 직원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직원이었다고 답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터뷰를 보는데 고등학교 때 농구부에 속해 있었다거나 학부 때 전공이 같았다거나 취미가 같았다. 이게 밝혀지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사실 내가 뭐 채용하는 담당자들의 뭐 취미나 특기를 알 수 있는 노릇도 아니지 않냐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데 그냥 유사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제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주제들의 예시로는 출신 지역, 졸업한 학교, 생년월일, 뭐 이름, 혈액형, 교육 수준, 취미나 특기, 뭐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게 저의 가이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참고로 출신 지역이나 참고로 이 졸업한 학교 이런 요소들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공기업과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언급을 피해 주셔야겠죠. 이런 요소들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 표현으로는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는 여러분들의 사람 냄새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전달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 취미를 얘기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채용 담당자가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 그냥 막 어떤 분들은 그냥 취미를 물어보면 그냥 산책하는 겁니다 라고 끝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뽀삐라는 이름을 지닌 제 애완견과 약 1시간 30분 동안 뭐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즐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뭐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뭐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채용 담당자가 만약에 프리미어리그를 본다? 그러면 이제 잭팟 중에 잭팟인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상사처럼 어떤 팀 응원하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뭐 무한도전 5분 순삭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얘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외부적으로 뭐 다양한 팝업 스토어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굿즈를 뭐 구매하거나 아니면 직접 제작해서 판매한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제 저의 포인트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공감대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취미나 특기를 가지고 계신다?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요지를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당연하게도 취미나 특기를 말씀하시는 이 문항은 그렇게 중요한 항목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리티컬한 이제 팩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인데 채용 담당자랑 똑같은 취미를 언급한다고 해서 당연하게도 그런다고 합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취미나 특기를 어떻게 잘 말해야 할까, 이런 고민에 너무 많은 힘을 쏟지 마시고 더 중요한 다른 문항들을 신경 쓰실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칼럼으로 제가 달아드렸으니까 저희 블로그 칼럼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감사합니다.